자, 이번 시간은 토지 분류 중에서 목차 2번 후보지와 이행지를 봅니다. 자, 그러면요, 후보지와 이행지 설명을 드리고 책을 확인할게요. 먼저 강의 노트를 보시면 박스 체계도가 나오죠. 자, 요거 그대로 옮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자, 토지는 크게 세 가지. 자, 먼저 택지지역. 다음에 농지지역. 임지지역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니까 얘는요, 대분류. 대분류. 다시 택지는요, 좀 전에 공부했죠. 택지는 무조건 주상공.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 안 쓸게요. 다음에 농지지역은 전답과 세 가지.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자, 전답 차이는 아시죠? 저는 한문으로 밭전, 밭이 되고요. 답은 논답에서 밭전 위에 뭐가 들어가요? 몰수자가 들어가요. 뭐를 끌어들이면 논,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다시 임지지역은요, 용제림지와 신탄림지. 여기서 용제림지는 예를 들면 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들어요. 용제림지가 되고, 신탄림지는 나무를 잘라서 땔감으로 써요. 예, 구분되시겠죠? 자, 다시 택지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주상공. 농지는 전답가, 임지는 용제림지와 신탄림지. 이렇게 잘게 나눈다 소분류. 그럼 박스 체계들을 보시면서 현재 임지가 앞으로 농지로 바뀔 수 있잖아요. 현재 농지가 앞으로 택지로 바뀔 수 있죠. 이렇게 크게 바뀌어요. 얘가 후보지입니다. 따라서 임지에서 농지로 택지로 큰 용도, 상호간의 용도가 바뀐다면 후보지. 후보지는 대분류간 용도 변경. 다음에요. 다시 택지가 주상공이면요, 공장이 없어지고 주택이 들어설 수 있잖아. 주상공끼리 바뀐대. 얘가 뭐죠? 이행지. 전답과끼리 바뀐대. 뭐죠? 이행지. 용신끼리 바뀐대. 뭐죠? 이행지. 끝나세요. 대분류간 용도 변경 후보지. 주상공끼리 소분류간 용도가 바뀌어 이행지. 연습합니다. 임지에서 농지로 바뀌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이때는요, 바뀔 땅 이름만 붙여주면 돼요. 임지에서 농지로 바뀌면 농지로 바뀌니까 농지 후보지. 농지 후보지.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면 무슨 땅? 택지 후보지. 어떤 주거지가 나중에 법원 들어설 거래요. 뭐지? 법원 후보지. 들어보셨죠? 예. 바뀔 땅만 붙여주면 돼요. 주거지가 공장이 아파트 단지로 바뀐대. 이행지죠. 무슨 이행지? 주거 이행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뀐대. 무슨 이행지? 상업 이행지. 계속 연습합니다. 자, 답지가 전지로 바뀐대. 뭐? 전지 이행지. 전지가 공장으로 바뀌어요. 뭐?
약간 걸리죠? 마지막 연습입니다. 요거. 예. 요것만 조심하세요. 자, 얘는요, 딱 걸리잖아요. 이행전은 주상공끼리 바뀌어야 되고, 또 전닭과끼리 바뀌어야 되거든요. 전지가 공전으로 바뀌면요, 담을 넘어갔지. 이때는 이행지가 아니다. 아니죠. 예. 다시. 전지는 농지잖아. 다음에 공장은 택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뀐 것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바뀐 것은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후보지. 어떤 후보지? 택지 후보지. 마지막 연습. 답이 나오면 패스합니다. 용재림지가 가수로 바뀌면 후보지다, 이행지다? 후보지. 되시겠죠? 한번 개념 다 이제 아신 거야. 그러면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야. 우리 시험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농지 지역이 택지로 바뀐 것이 이행지다. 틀렸지. 후보지지. 주거지가 상해지로 바뀌면 후보지다. 아니지. 이행지지. 예.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얘가 얘로 바뀔 때, 얘가 얘로 바뀔 때 이런 문장만 나오거든요. 벌써 공부가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볼까요? 10페이지. 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후보지는 첫 줄. 택지지역, 농지, 임지지역에 밑줄하세요. 용도지역 간 괄호, 대분류 간 용도전환 밑줄. 설명 들었습니다. 내려가요. 이행지. 이행지는요, 같은 밑줄하세요. 같은 용도지역 내, 괄호, 소분류의 용도전환. 이제 개념 문제 하시겠죠? 자, 표 내려가서 1번. 감정평가에서 성숙도가 높으면 낮으면 나와요. 얘는 좀 어려워요. 성숙도가 높으면 낮으면 강의 노트 봅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박스 밑에 참고되어 있죠. 참고, 성숙도에 대한 단어가 나와 있죠. 성숙도.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서 성숙도를 정리합니다. 성숙도는 개발의 정도이다. 개발의 정도. 자, 다시 책에도 보세요. 지금 농사짓고 지역이 있는데 얘가 앞으로 택지로 바뀔 거래. 아파트 단지로 확 다 바뀔 거래. 이 화살표 길이 얘가 바로 성숙도예요. 성숙도.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보세요. 현재 농지지역인데 앞으로 1년 뒤에 싹 다 아파트 단지대가 들어선대. 1년 뒤에. 얘는요, 성숙도가 빠르다. 빨리 개발되잖아. 빠르다. 빠른 경우.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데 1년 뒤가 아니고요. 100년 걸린대. 100년 걸린다. 이러다가 살래요? 안 살래요? 살 필요가 없잖아. 100년 뒤에 바뀔 거니까. 얘가 뭐죠? 성숙도가 느리다. 완만하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돼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요거 보시면서요. 자, 지금 농지지역인데 앞으로 1년 뒤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성숙도가 빠르다 맞죠? 빠른 경우는 이 땅값은 급등하죠. 급등하는 이유는요. 자, 지가가 급등하게 되면 이때는 현재 용도가 중요합니까? 바뀔 장래 용도가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하지. 그래서 얘는요, 용도 전환 후 장래 용도가 중요합니다.
빨리 바뀌면요. 지가 급등하죠. 뭐가 중요해? 장래 용도가 중요합니다. 용도 전환 후. 그런데 1년 뒤가 아니고 100년 뒤에 바뀐대. 완만하죠. 이런 땅은 땅값 올라 안 올라? 그대로입니다. 안 올라. 100년 뒤에 바뀐다면 지금 농사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예. 이럴 때는요. 현재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현재 농사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완만하면요. 현재 용도가 중요하다. 용도 전환 전. 현재 용도가 중요합니다. 답이 나왔죠? 후보직은, 이행직은요, 항상 성수도는 빠른 게 좋아요, 느린 게 좋아요. 빠른 게 좋다. 빠른 걸 사면 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잘 물어, 이렇게 해서 싹 넘어갑니다. 예. 성숙도가 완만한 경우에는 용도 전환 전 현재 용도가 중요한데 우리 시험은 자꾸 올라가서 이럴 때 후가 중요하다. X 틀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바꿔서 잘라고 바꿔서 바뀐다는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후보지 대분류관 용도가 바뀌어. 이행지 소분류관이 바뀌어. 성숙도 빠르면 장래가 중요하고 느리면 현재가 중요하고. 다 끝났어요. 우리 시험 여기까지. 자, 다시 비교합니다.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둘 중에 어떤 땅이 더 큰 돈 될까요? 어떤 땅이? 큰 돈. 얘가 더 큰 돈 되겠죠. 예. 아니, 농사 짓다가 아파트 한 지 다 들어서게 되면 대박이지. 그런데 이제 뭐 공업지가 아파트로 들어선다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 되는 것은 뭐지? 얘가 큰 돈 되고 투자는 여기다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학교론에서 후보지행기 뜻만 아는 게 아니고 내가 합격한다면 딱 벼루세요. 예. 요것만 딱 보고 있다가 언젠가 기회 오게 되면요.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겠죠? 몰빵이요. 몰빵. 주식에 몰빵하지 마시고 주식 몰빵 망해요. 예. 그러니까 투자는 절대 몰빵하면 안 돼. 그러나 단 한 가지 후보자는 몰빵하세요. 여기 확실하면요. 몰빵하세요. 예. 여러분이 중개업 직접 실무하시다가 이런 거 보이거든. 보이면요. 절대 나눠먹게 하지 말고 내부터 부자가 돼야 돼. 내부터 몰빵해야 돼. 내부터. 이때 몰빵하세요. 예. 사실 저희 경우에도 꽤 오래전에 정확히 말하면 20년 전입니다. 2003년도. 그때 제가 서울의 노량진, 강남, 종로 쪽에 늘 주 메인으로 강의하면서 하루는 부산 서면 쪽에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민법 교수님이 저한테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예. 20년 전에. 부산에 김해 들어보셨죠? 김해. 거기 지금은 김해 쪽에 경륜장이 생겼어요. 20년 전에는요, 경륜장 요거야, 후보지. 그 전부 다 농사 짓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요거 짓게 되면 주변에 이제 상가, 상업주 다 개발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요렇게 스타트를 하려고 스타트 시기입니다. 예. 그걸 딱 듣자마자 정보가 틀림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3억을 투자해가지고 학원을 차렸어요. 차려가지고 저는 강의가 많다 보니까 형님한테 다 던져놔 버렸는데 운영해달라고. 3억 돈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다 투자해버렸는데 돈이 시간 말라버렸어요. 어떡합니까? 땅을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때 요 후보지 땅이 쉽게 말하면 도로변에 농지가 있어. 농지. 그 농지가요. 도로 문 게 평당 50만 원이요.
50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다가 200평만 사자. 보통 200평이면 건물 잘 짓고 주차장도 널찍하게 나오고 뭐든 지을 수 있거든요. 좋잖아요. 얼마? 1억. 예. 그래서 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미 3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고민하다 보니까 좋아. 아파트 팔아야지. 혼자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막 던져놔서 집 앞에다가 팔아달라고. 근데 그때가 12월 달. 한겨울이면 안 팔리잖아요. 돈을 뭐 깎아도 안 팔려요. 안 팔려. 그때는 경기도 안 좋았나 봐요. 하다 보니까 아파트 팔고 이제 쉽게 말하면 잔금 다 받고 하게 되면 이거 하고도 다시방을 살겠더라고요. 근데 가족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일단 다시방 각오하자. 나는 여기 투자하겠다 하면서 다 동의받고. 정작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렸는데 거세 3월 되니까요. 50만 원짜리가 80만 원 올라갔어요. 넉 달 만에. 그럼 얼마가 있어야 되겠지? 1억 6천입니다. 와, 넉 달 만에 6천만 원 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팔려가지고 못 샀어요. 정말 아깝지만요. 못 샀어요. 그리고 어차피 내 땅 아니야.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렸어요. 뭐 임자가 없는데 내가 못 샀으니까 뭐 지나갔습니다. 3년 뒤에 제가 부산에 계속 강의하면서 이래가지고 투자를 못했다고 하니까 하필이면 제 앞쪽에 탁 앉으신 60대 점잖으신 어르신이 한 얘기가 혀를 끌끌 차면서 허허 교수님 그 땅을 사지 그래서요. 완전히 막 속을 막 끓는 거야 그냥. 난 더 듣기 싫은데. 그러면 한 얘기가 이 땅요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제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전 듣기 싫은데 꼭 얘기합니다. 지금요 3년 전에 지금은 얘가 300만 원 한대요. 300만 원. 몇 배 올랐습니까? 6배. 그래서 그때 1억 투자했더라면 곱하기 6배 올랐죠. 얼마가 되었다? 6억요. 원금 얼마 1억이잖아. 양도세 다 무시하고요. 그런데 1년 동안에 봉급 받아서 저금해서 2, 3천 모으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5억이라 5억. 이런 기회가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겠어요.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3년 만에 가만히 앉아서 5억을 벌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후보지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해됩니까? 몰빵 하세요. 왜?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렇게는 되니까. 정보가 틀림없다면요. 확인되면 이때는 무조건 올인 하세요. 올인. 한 번 더요. 여기서 끝났다. 이제 빵빠레 불고 좋아하시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거 했다고 이제부터 또 그거 외제차 사고 말이지. 또 집 바꾸고 말이지. 또 뭐 룸살롱 가고 뭐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더. 한 번만 또 곱하기 6배 오르지. 얼마예요? 36억입니다. 한 번 더 들어가면요. 150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위력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가만 잡혀요? 이 얘기 들으면서 후보지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물 해보시면 알아요. 후보지의 기회는요. 자주 안 와. 빠르면 5년, 길면 10년. 여러분 전기에 하시다 보면 한 5년, 6년 만에 한 번쯤은 기회가 와서 와. 그때 그 기회를요. 요거는 있어야 되겠지. 하다 못해 모자라면 또 같이 뭐 서로 공동을 하든지 어쨌건. 아시겠죠? 절대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런 기회를. 미리 당부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합격했어요. 그러면 중개 실무 하실 거잖아요. 예. 미리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하는데 합격하시면 제발 중개만 하지 마세요. 중개만. 발전 없습니다. 돈 못 벌어요. 현상 유지밖에 안 돼. 예. 중개만 하지 말고 더하기 뭐? 얘가 더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투자를 하세요. 대표적인 뭐지? 그거지. 아니면 건매. 중개하면 주가면 먹고 많이 보입니다. 그저 돈 먹는 거지 뭐.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지. 경기 좋다면 분양권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포인트예요. 예. 예. 여러분 중개하시면요. 중개 용돈밖에 안 돼. 생활비밖에 안 돼요. 그럼 진짜 돈 버는 거는 이거. 제가 이틀 전에 언제지? 월요일날 맞네. 저녁에 저희들 그 중개 고수들 단톡방 회원들이 한 22명 되거든요. 송년회 모임 가졌습니다. 전부 다 베테랑들입니다. 중개 실무가 저만 좀 짧고 기본적으로 15년, 30년 다 됐거든요. 베테랑들입니다. 그 중에 이분은요 60대 중후반입니다. 후반에 가까워요. 10년 전에 25회 때인가 시험 합격을 했어요. 10년 전에 중개사 아파트 밀집지이고 고급지이라 가지고 거기서 운이 좋았어. 그냥 막 중개 계속이 바쁘더래요. 그때는 자기 돈 들고 1년에 2, 3억 쉽게 벌었대요. 2, 3억 쉽게 벌었대요. 그 번 돈 갖고 그 도로변에 상가를 하나 잡았어. 상가. 잡았는데 그 잡은 상가에다가 2층은 본인 사무소 차리고 1층은 또 월세 받고 근데 이 상가가 또 자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늘어나잖아. 투자를 안 했더라면 여전히 먹고 살기 바빠요. 어떤 사람은요 부인이 합격했어요. 부인이 신랑이 쉽게 말하면 대표야. 부인이 이거 쓰는 거고 신랑은 이제 인맥도 좋고 막 통으로 그냥 연결시켜 주는 거야. 둘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인은 계약서 쓰고 신랑은 총괄하고요. 그런데 그 사무실이 말이죠. 법인도 아닌데 사무실 되게 많습니다. 전부 다 중개보존 소속공인중개사. 두면서 이제 부인 자기적을 활용해서 사장이 총대를 메고요.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법니다. 투자도 잘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자기도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단 오로지 1층에 사무실 내고 뚜벅이 손님만 받고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중개업도 시대가 바뀌듯이 그거만큼 변화를 따라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계속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지 커지는 거예요. 영향력입니다. 아시겠어요? 후보지 영지하면요. 이제 개념 다 잡았죠? 앞으로 뭘 하자?
몰빵입니다. 몰빵. 예. 그래, 부자가 되시면요. 절대 절 잊지 마시고요. 예. 소주 한 병에 파전은 내야 안 되겠어요. 예. 자, 기대하겠습니다. 예, 부자 되세요. 다음에 3번. 자, 3번 보기 전에 이제 교재 보시면요. 후보지 행지 보기에는 동그라미 1번이 있죠. 1번. 1번 문장 그대로 눈에 들어올 거예요. 감정평가 시에 성속도가 빠르면 전환 후 동그라미. 후가 중요하고. 계속해서 성속도가 낮으면 전환 전 동그라미. 요거 바꿔서 물어요. 요까지 마시면 공부 끝이에요. 3번 필지와 백지. 필지, 백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서 1번 동그라미 1번 필지. 필지는 두 줄 있죠. 공간정보법상 밑줄 하세요. 권리 구분을 위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밑줄. 동그라미 2번 내려가요. 획지는요,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연적, 인위적 등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밑줄. 그리고 아래 두 필지, 획지를 비교합니다. 자, 먼저 정리했고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필지, 획지 봅니다. 괄호되어 있죠. 여기다가 적어줘요. 필지는 권리 적어주고, 권리. 획지는요, 가격 적어주고. 반복합니다.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 가격을 가리키면 획지. 예. 반복합니다. 권리는 뭐? 필지, 가격은 획지. 어떤 땅이 있어요. 이 땅은 10번지 땅인데, 10번지 땅.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자, 이 10번지 땅은 땅값 얼마 합니까? 묻습니다. 땅값 얼마 합니까? 도중이 뭐예요? 얼마 합니까? 물었지. 이럴 때 뭐가 된다? 백지. 이때, 자, 땅값 5억 합니다. 5억. 얘가 바로 획지. 예, 획지 개념입니다. 가격 물었잖아요. 5억이 났어요. 근데 이 5억이 났는데 이 땅은 갑의 땅이에요? 을의 땅이에요? 누구의 땅입니까? 그렇잖아요. 누구의 땅입니까? 뭐가 되죠? 필지. 그래서 똑같은 땅도 가격 가리키면 획지, 소유권,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개념 잡혔을 거예요. 그대로 보세요. 1번. 필지는요,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시면 필지는 공간정보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간법 상견입니다. 공간정보법에서 한 필지에 대한 공부를 상세히 합니다. 필지를. 공간법이니까 오늘 법경기 들어봤죠. 법경기. 그러니까 얘가 나왔네. 그래서 두 번째 법률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모되어 있죠. 네모된 게 다시 말하면요, 핵심 포인트야. 출제가 자주 되는 거. 그래서 권리를 구분합니다. 권리를 구분하는 게 필지. 네 번째. 또 네모네. 자주 나오겠네. 여러분들이 필지를 공부하시면 2차 과목에서 보통 한 필지마다 10번지, 11번지, 번지가 붙거든. 필지는 반드시 지번을 붙여가지고 구청에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구청에 등록을 시켜요. 그래서 어떤 단위? 등록 단위. 등록 단위가 돼요. 반드시 필지는요, 지번, 번지를 붙여서 소관청에 등록시킨다. 등록 단위가 돼요. 두 번째.
획지. 획지는요, 가격을 가리킨다. 우리가 학교의 시간에 부동산 가격 구한다. 똑같은 말이 바로 감정평가를 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가격 구한다.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상입니다. 가격 구하는 거니까. 가격이면요, 또 공부했죠. 복합개념, 법, 경기 중에서 당연히 뭐?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 세 번째. 자, 핵심 단어죠. 획지마다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메모되어 있죠. 이용단위다. 예를 들면요, 어떤 땅이 있는데, 맨 땅. 자, 여기다가 토지비에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고, 창고 짓고,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겠지. 달라지죠. 따라서, 자, 이 토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겠지. 획지 가격은 달라집니다. 이용단위. 끝났어요. 이런 거 다 이렇게 같이 지문들이 되고 키워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네모 처리, 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필지 획지 마치겠고요. 다음에 교재 11페이지. 11페이지 4번. 나지와 갱지가 나와요. 나지와 갱지. 자, 4번은 나지와 갱지가 나오는데 4번은요, 나지 동그라미, 나지. 5번 내려가요. 건부지 동그라미. 4번은 나지, 5번은 건부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지, 건부지. 그리고 나지 밑에 그 표가 나와 있죠. 뭐 저지, 나지, 갱지. 이 표는요, 여러분 시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험에 안 나오면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 설명드리면요,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헷갈려요. 언젠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요즘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미래는 갖지 마세요. 그러면 자, 책을 보고 정리하자면 4번 나지는요, 표 밑에 참고표 있죠. 토지보상평가 지침 땡땡 나지란 두 줄 밑줄 하세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밑줄. 이것을 그대로 나지라고 불러요. 요즘은 그대로 35시험도 지문에 원래 출제가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건부지하면 뭐가 떠올라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건물부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지 건부지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 나지와 건부지 하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나지는 땡땡 두 줄 밑줄 끝 내용 그대로 옮겨 적었고요. 건부지는 두 가지 있죠. 건부간가와 건부정가다. 지금부터 나지와 건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지와 건부지. 맨 땅, 나지죠. 건물 있는 바다 토지, 그대로 건물부지. 얘가 바로 건부지, 건부지. 일반적으로 땅이 좋은 땅은요, 나지가 좋을까요? 건부지가 좋을까요? 얘가 최고 땅입니다. 예, 얘가 최고예요. 왜? 여기다가 내 마음대로. 여기다가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고 뭐든 다 질 수 있잖아. 그래서 나지는요, 뭐냐?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공장을 지을까? 상가가 최고겠네. 왜? 상업지역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용도, 효용 가치가 가장 높은 땅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일반 경작에서 효용 가치가 크다는 것은 우리 학교는요 똑같은 말로 효용과 유용성은 똑같은 말입니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중에서 가장 효용이 큰, 유용성이 높은 용도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효용 가치가 높은 땅을 선택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최유효 사용이다. 최유효 사용이다. 또는 최유효 이용이다. 이 단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최유효 사용. 저는 이 말이 기니까 저는 긴 말을 싫어해요. 앞으로 수업하다가 최유효 사용은 줄여서 이렇게 최사, 최사 반복합니다. 낮에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가장 높은 용도 뭘 선택하자? 최사를 선택하자.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줄여집니다. 낮에는요 항상 내가 가장 좋은 거 최사를 선택하니까 가장 좋은 땅이야. 반면에 건물주는 이미 건물 지었잖아요. 그럼 용도가 다양하지 않네요. 용도가 제한받지. 그러니까 두 개 비교하니까 뭐가 더 좋지? 얘가 더 좋은 겁니다. 다시 그림 보면서요. 용도가 제한받는다. 제한받는데 이 건물이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니까 건물이 점점 노후화되겠지. 낡은 건물. 낡은 건물이 자꾸 토지에 부담을 줘요. 낡은 건물이.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뭡니까? 건물과 부지. 건부, 감가. 그래서 건부, 감가가 원칙입니다. 일단 토지에 건물만 있으면요, 원칙은 가치가 떨어져요, 땅값이. 왜? 건물이 제한하기 때문에. 되시겠죠? 자, 원칙은 건부, 감가예요. 그런데 오히려 낡은 건물이 오히려 예외적으로 땅값을 올리더래요. 예외적으로. 얘가 뭡니까? 건부정가예요. 얘는 예외가 된다. 원칙은 건부감가예요. 근데 오히려 땅값 올라가더라 건부정가는 예외다. 예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재개발, 예정지역, 강남에 허름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자, 또는 허름한 지역이 싹 밀어버리고 재개발 되겠대. 땅값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급등하죠. 예. 건부증가입니다. 왜? 앞으로 개발될 거란 기대감 때문에. 예. 뭐지? 건부증가. 그린벨트 아시죠? 그린벨트. 공부 시간에 다른 말로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린벨트는요, 낮이보다 건부지가 땅이 좋아요. 건부지가. 낮이는, 그린벨트는 낮이는요, 일절 규제가 너무 심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낮에는.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부지는요, 쉽게 말해 취락지구. 주택이 많잖아. 그것 또한 값어치가 엄청 커. 예.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은 오히려 낮이보다 건부지가 뭡니까? 더 좋아요. 뭐지? 건부정가입니다. 또 수몰지역. 수몰지역 보상입니다. 책임 멤버들 소수 잔존자 보상입니다. 소수 잔존자 보상.
얘는 설명을 안 드리기는 그렇고 출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기출 문장.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물지역의 소수 잔존자 보상이 뭐냐 하게 되면요. 우리가 촌에 가면 이거 하죠. 댐 건설합니다. 댐. 댐 건설을 하게 되면 이만큼 이제 이 물이 흐르도록, 예. 그래서 이제 수를 키워야 됩니다. 이만큼을 전부 다 이거지, 수물지. 예. 이걸 다 보상해주고 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여기는 이제 논밭밖에, 논밭이겠지. 논밭인데 군데군데 여기 있잖아요. 농가. 집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건부지. 아니면 전부 다 뭐가 되겠지? 나지. 이럴 때 댐 수물지역 여기에 대해서 전체를 보상하게 되면요. 나지는 그냥 땅만 보상하면 돼. 근데 농가가 있게 되면요. 얘는 전부 다 그런 보상이 아니고 여기다가 우리 관계 법정상 쉽게 말하면 생활 근거를 뺏기기 때문에 뭐 영농보상, 생활보상, 이전비지급부터 해가지고 이주대책부터 해가지고 많은 걸 보상해 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물지역에 소수 잔존자들이 있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보상이 많이 나갑니다. 나지보다. 뭐가 돼요? 건부정가. 그래서 나지하고 건부지의 개념을 비교 설명을 드렸고요. 원칙은 건부, 감가, 예외적으로 건부, 정가다. 자, 잠시 연습해봐요. 지문 봅니다. 오늘 기본 다지기 지문 보세요. 11번. 11번요. 자, 11번 찾았습니까? 자, 요 지문이 과거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을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기출문장이에요. 건부정가는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건부정가. 예외죠. 건부정가라는 경우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맞죠? 재개발구역의 지정 맞죠? 소수 잔존자 보상지역 맞죠? 정답 O. 자, 다시 강의 노트 볼게요. 교재. 11페이지죠. 자, 11페이지 보시면서 4번 나지, 5번 건부지 설명드렸고요. 6번 소지. 소지는 밑줄 하세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밑줄. 쉽게 말하면요. 개발 안 된 땅. 칠판 보세요. 자, 얘는요. 자연 그대로잖아. 이거 바로 소지. 농사 지어요. 아직 개발 안 했잖아요. 소지. 그럼 여기서 이제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을 짓게 되면 개발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땅들이 무슨 땅? 소지. 개발 안 된 땅. 그럼 이제 소지가 나왔다면 소지예요. 이런 땅들이 개발 안 된 땅, 이런 땅들이 소지인데요. 이런 땅은 언젠가 국토가 계속 개발된다면 이렇게 용도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소지 이런 땅들은 어떤 성격이다? 용도가 바뀐다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주로 후보지 성격. 나와 있죠. 주로 택지, 후보지의 성격이 왜 용도가 바뀔 거를 전제로 한다면. 7번 법지와 빈지. 자, 7번 법지 빈지 보시면요. 자, 비교하죠. 표를 보시면서 법지는 밑줄 하세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밑줄. 빈지도 밑줄 하세요. 활용 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 밑줄 하시고요. 이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법지 빈지는 강의 노트 보자. 강의 노트. 5분 돼 있죠. 법지와 빈지. 자, 이렇게 메모되어 있습니다. 법지 빈지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법지는 경사지를 말해요. 빈지는요,
바닷가 토지, 해변가 토지다. 바닷가 토지. 결론. O, X, X, O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재에서 봤지만은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가 바로 법지가 되고요. 소유권은 인정되지가 않지만 활용실익이 많은 토지가 빈지가 된다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쉬워요. 예를 들면요. 먼저 법지는 경사지죠. 경사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평지고요. 높은 땅이 있어요. 만약 여기다가 주택을 지었어요. 주택이 있으면요. 뭔가 불안하죠. 왜? 붕괴가 되지, 붕괴. 그래서 이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축대를 쌓아 올린다. 그래서 얘가 바로 법지. 경사지. 법지. 보통 법지분의 이 면적이 있죠. 이만큼의 면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지분의 이 면적은요,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면적에 대한 권리는요, 위쪽에서 가져갑니다. 위쪽에서. 그러니까 법지분에 대한 이 면적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져갑니까? 권리는 주로 위쪽 사람이 주로 가져가더라, 권리를. 그런데 활용실익은요, 축대 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활용실익은 없는 땅이다. 다음에 빈지. 빈지는 해변가 토지죠, 해변가. 해변가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바다겠습니다. 물이 쫙 빠져나가면 썰물. 꽉 차면 밀물이죠. 물이 꽉 찼다, 바로 만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시죠? 모래사장입니다. 근데 바닥 해변가의 토지인데 빈지하게 되면요. 자, 이만큼 간격을 둬요. 여기서부터요. 전부 다 해변가 모래사장인데 일정한 간격을 여기서부터 번지가 1번지예요. 1-1번지예요. 2번지, 3번지, 번지가 붙어요. 번지가 붙어요. 번지가 붙으면 뭐라고 했죠? 앞에서 필지. 여기서부터는 어떤 땅이다? 필지. 번지가 있으니까 필지. 그러면 얘는 뭐죠? 번지 없는 땅. 번지가 없어요. 번지가 없어요. 번지가 있으면 소유권이 인정이 돼. 번지가 없어요. 번지 없는 해변가 토지가 빈지. 얘가 빈지가 돼. 해변가 토지. 번지가 없으면요.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국가 소유. 소유권 인정 안 돼요. 그런데 해변가 모래사장은요, 활용실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탁 서 있기만 하더라도 경치 좋지, 힐링이 되지. 예. 공기 얼마나 좋아요. 여름철에 요것만 딱 꼽아버리면 가만히 앉아서 하루 돈 2만 원씩 들어옵니다. 활용실익이 아주 많은 토지가 된단 말입니다. 결론. 다 하셨죠? 우리 집은 오로지 바꿔서 물어. 예. 바뀐다 하나만 잘 체크하시면 무조건 득점입니다. 늘 바꿔서 물어요, 바꿔서. 계속해서 8번 기타. 자, 기타 맹지부터 한계지까지죠. 기타도 한 15분, 20분 걸리니까 일단은 시간 지났거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제가 4주 맞추어서 제가 자료 준비했거든요. 근데 책이 나올 때까지는 3교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뒤에 그 부동산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가시면요. 다음 주도 들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안 들고 오면 여러분 고생합니다. 그런데 꼭 들고 오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